네, 어저께는 HP 프로북 450 제품 윈도우 10 설치해서 이미지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오늘 또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계속 들어오겠죠. 윈도우 10으로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만든 이미지로 마이그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만든 이미지 들어있는 외장 하드 연결했고요. 트리 이미지 부팅할 수 있는 USB 연결했습니다. 이제 전원 켜서 만든 이미지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윈도우 7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6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윈도우 7도 설치가 가능하고 윈도우 10도 설치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모델이고요. 오늘은 GPT 파티션으로 UEFI 방식으로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 외장 하드에 생성을 했고요. 생성된 외장 하드에 있는 이미지 가지고 이 노트북에 UEFI 방식으로 GPT 파티션 형태로 윈도우 10을 마이그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켜시고 F10을 눌러서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서 UEFI 방식으로 부팅이 되게끔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F10을 누르면 HP 노트북은 바이오스에 진입을 합니다. F10을 누르셔서 바이오스에 진입이 됐으면 어드밴스드 옵션에 들어가시면 부트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레이거시 부트 옵션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UEFI로만 부팅이 되게 되어 있고요. F9번을 눌러서 트리 이미지 USB로 부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이 됐죠? 네,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트리 이미지가 부팅이 됩니다. 1번 누르셔서 트리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트리 이미지가 실행이 되면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윈도우 7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티션이 MB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SD 부분을 Add New Disk 메뉴를 통해서 초기화를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을 해야겠죠. 초기화를 시키면서 파티션을 GPT 파티션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GPT 파티션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GPT 파티션으로 초기화가 됐죠. 그러면 이제 리커버리 메뉴로 가서 디스크 리커버리를 해주시고 이미지를 브라우저를 클릭하셔서 찾아주십니다.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찾아서 이 터치패드 감도가 너무 좋아서 클릭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어제 만든 HP 프로북 450 윈도우 10 64비트 에듀라고 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면 이제 이미지 안에 있는 파티션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럼 세 가지 파티션을 다 선택을 하시고 다음 진행을 하신 다음에 New Location 클릭하셔서 첫 번째 파티션 진행시키시고 또 New Location 하셔가지고 두 번째 파티션 진행시키시고 Next 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티션을 새로운 경로에 PT 파티션으로 되어 있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다 되면 리스타트 이렇게 해주시고 트리 이미지 USB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되면 윈도우 10으로 부팅이 되겠죠. 네, 이어서 또 한 대 작업이 들어왔습니다. 일반 하드디스크가 있는데요. SSD 달 자리가 없어서 이 멀티 부스트를 이용해서 CD롬을 떼내고 여기에
SSD를 다는 작업을 할 겁니다. 거기 들어갈 SSD는 디오테라 128GB 400S 프로 제품 들어갈 건데요. 궁금해서 SSD를 한번 분리를 해봤습니다. SSD를 분리를 했더니 이런 게 나오네요. 자, 이게 SSD의 내용물입니다. 그냥 보드 하나 딸랑 이렇게 나오죠. 이게 칩셋이 지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컨트롤러 칩셋 같죠? AS2258-BN이라는 컨트롤러입니다. 위쪽에 보이는 두 개의 큰 칩셋은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이 제품이 128GB 제품이니까 칩 하나에 64GB의 용량이 되겠죠. 네, 뒷면에는 보시면 이렇게 소자들이 있고요. 오늘 이 SSD를 분리해내서 분해한 이유는 뭐냐면 멀티부스트를 고정을 하다가 고정하는 피스가 SSD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금속인데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서 굴러다녀서 혹시나 이 SSD 기판에 쇼트가 일어날까봐 그래서 분해를 한 겁니다. 원래는 분해를 하시면 S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덕분에 SSD의 내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SSD 크기가 이거면 이렇게 절반도 안 되는 크기의 그런 기판이 들어있고 그 기판에 컨트롤 칩셋하고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2개 그리고 여러가지 소자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바 400S 프로 제품의 내용물이었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궁금증이 풀리셨겠죠? SSD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는 M.2 SSD 한 2배 정도 크기. 케이스하고 같이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보시면 이게 일반 SSD 안에 절반도 안 되는 크기의 이런 기판으로 되어 있다는 거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죠. 일단 다시 조립해서 이 멀티부스트 안에다가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해 과정에서 좀 휘어져 버렸어요. 여기. 근데 이렇게 분해하시면 무상 AS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 거라서 생기면은 제가 해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분해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휘어진 거는 조금 펴주고요. 밑판에 이렇게 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피스 2개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별거 없죠? 안에 뭐 꽉 차 있을 줄 알았는데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기판만 덩그러니. 네,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가 평상시 보는 형태죠. 네, 이렇게 다시 조립을 했고요. 이게 이렇게 분해하시면
무상 AS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책임지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제 멀티부스트에 이 SSD를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SD를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여기에 고정 볼트가 있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정도. 쪽에는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감각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정도,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여기 또 락이 하나 있죠. 네, 이렇게 해주면 SSD가 흔들리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쪽에 SSD를 장착을 하면 하드와 SSD 두 개를 다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장착하시면 두 개의 SSD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착하시고, 하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좀 백업을 해내고 두 개 나눠져 있는 파티션을 하나로 만들어야겠죠. 이거는 백업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벽걸이 컴퓨터에 이 하드를 연결을 해서 백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끄고요. 예, 아까 학교 거 작업하는 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다 하고, 이 노트북 쓰실 선생님께서 이 한쇼라는 프로그램으로 수업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서 요 한컴 오피스까지 정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오늘 완료가 됐기 때문에 끄고 전원을 꺼주고요. 이제 벽걸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백업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을 시켜놓고 멀티부스트에 있는 SSD로 프로그램을 깔아야겠죠. 네, 작업이 다 된 노트북은 다시 가방에 넣어서, 토요일인데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찾으러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미리 해놓고, 작업 완료가 됐으니 이쪽에다가 두고요. 데이터 백업을 위해서 노트북 안에 있던 하드디스크는 여기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저기 있는 노트북을 이쪽으로 옮겨서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델은 레노버 G50이라는 4세대 노트북입니다. 지금 아까 멀티부스트에 SSD 128기가짜리
장착을 해서 여기다가 윈도우를 설치를 할 거고요. 기존 하드는 지금 디스크 상태가 안 좋아서 스캐닝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은 데이터 백업해서 파티션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데이터용으로 쓸 거고요. 멀티부스트에 장착되어 있는 SSD에 윈도우 10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레노버가 FNF2였나? 자, 부트 USB 레거시 SATA HCI 부트를 레거시 서포트 UEFI로 바꿔주고요. 부트 모드 UEFI로 하고, 그러면 트루 이미지로 부팅이 되겠죠. 네, 트루 이미지 부팅되고 나면은 내장 하드 연결하시고, 네, 마찬가지로 네, 레노버 G50 노트북 지금 멀티부스트에 SSD 장착해서 윈도우 10 세팅이 끝났습니다. 지금 비바 400S 프로 128GB짜리 SSD 장착돼서 프로그램이 깔렸는데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벤치마킹 테스트 해서 SSD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4세대 CPU를 장착한 레노버 G50 노트북은 비바 400S 프로 SSD 장착됐을 때 어떤 속도가 나오는지 요즘에는 이 SSD 속도 체크에 완전 재미가 들려가지고 다른 성능 테스트는 뭐 의미가 없겠죠. 그래픽도 없는 그런 내장 그래픽 모델은 솔직히 뭐 벤치마킹 테스트 해봐야 별 의미가 없고요. SSD 성능 테스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4세대 i5 CPU를 사용하는 레노버 G50 노트북에 비바 400S 프로 128GB짜리 MLC 제품 SSD를 장착했을 때 속도는 얼마나 나올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값이 나오는데 숫자 쓰기가 조금 낮게 나오네요. 자, 이제 백업한 1TB짜리 하드디스크에다가 다시 자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업이 다 되면 노트북에 장착을 해서, 네, 드디어 자료 백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분리해서 노트북 출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꺼진 거 확인하시고 하드 분리하시고, 분리한 하드를 노트북에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SSD를 이쪽에 장착하고 멀티부스트에 하드를 장착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멀티부스트가 고정되는 게 약하겠죠. 아무래도 일반 하드가 진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 하드를 이쪽에 장착을 하고 멀티부스트에 SSD를 장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판에 커버에 먼지가 조금 쌓인 것 같아요. 안쪽은 청소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먼지가 좀 있죠. 안 보이실라나? 이렇게 보면 여기 이 부분 먼지 좀 청소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배터리 장착했고요. 네, 하드와 SSD가 다 장착된 상태죠.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서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드디스크 1TB짜리와 피바 400S 프로 128GB SSD 두 개 다 장착이 됐고요. 부팅 순서에서 패스트 모드도 가능하게 해주고요. 비바 400S 프로 윈도우 부트 매니저 부팅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세이브하고 자, 이제 윈도우 10 부팅이 되면 사용자 폴더만 D로 지정해주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용자 폴더만 이쪽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12개의 사용자 폴더를 D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백업한 자료를 원래 위치로 옮겨줘야죠. 보면은 백업한 자료를 다시 위치로 옮겨줍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옮겨졌죠? 그러면 백업했던 폴더는 삭제를 하시고 네,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존 자료 다 옮겨졌죠? 확인해 볼까요? 문서에도 자료 옮겨졌고 사진에도 자료 옮겨졌고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한 가지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이 레노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FN키가 보면은 이렇게 방식이 두 가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스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이 핫키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핫키 모드가 지금 디세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네이블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에 보이시는 펑션 키들 있죠? 펑션 키들이 이 프린팅 된 게 보면은 글씨가 더 작게 돼 있잖아요. 그죠? 펑션 키보다. 그래서 이 지금 핫키 모드를 이네이블 하게 되면 이 FN 키를 안 누르고 이 펑션 키들을 눌렀을 때 이 기능들이 동작을 합니다. F 키를 누르면은 FN 키를 눌러야지 이게 작동이 되고요. 요거를 핫키를 디세이블 해주시면 일반 노트북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펑션 키를 누르면 F1, F2에서 F12까지 되고 FN 키를 누르고 펑션 키를 누르면 그림이 실행되는 일반 노트북들하고 똑같이 해주는 게 이 핫키 모드가 디세이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일반 노트북하고 똑같이 동작이 됩니다. 요거를 빠뜨린 것 같아서 다시 촬영을 했고요. 네, 이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좋아요. 구독하기. 호주 아빠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